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자신에게 충성한 최측근의 죽음 앞에서도 검찰 탓이라며 자신의 위기부터 벗어날 생각만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함을 이용하여 범죄의 집행자가 되도록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래도 책임이 없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사망 이후 이 문제가 연일 정치권의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도 있죠? 이재명 측근 사망 후폭풍. 민지숙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국민의힘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나섰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미스터 쓴소리 김영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는데요.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도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금 전 영상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영화 아수라처럼 오싹하다,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정면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 내 이명계 의원들에게 나오는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허준 변호사, 당내 말고 당 밖에, 정치권 밖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요. 특히 유족 일부에서 또 원망 섞인 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유족들 굉장히 황망해하면서도 이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 양측을 향한 이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간 사실 이 고인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실무적인 어떤 내부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정말 신복처럼 모셨다, 보좌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자신의 어떤 명예퇴직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포기해가면서 이재명 대표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과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 사회의 어떤 상명하복이나 위계 질서 분위기 또 이 이재명 대표와 고인과의 관계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고인이 성남FC 불법 후원금의 공범 관계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고인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으러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책임을 넘긴다든가 지시에 따랐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일성을 내놓은 것이 수사당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유족들 입장에서는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도 원망스럽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원망 10년 동안 같이 모신 어떤 충성심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빈소의 조문을 상당히 오래 기다리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7시간 반인가 기다렸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유족 측에서 조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있었어요. 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다렸던 것이고 유족들도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원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족 중 일부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사람이냐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문을 받아들였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한 것도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고인도 일부 알려진 이 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고요.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당내 또는 당 밖에 그리고 정치권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 쭉 정리를 했는데 네. 글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또 새롭게 조금씩 왜 그 이 유서의 문구가 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 또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이 말이 또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말에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측근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또 규정을 했잖아요.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이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그 측근이라고 얘기한 그 두 사람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늘공인 그러니까 왜 어공늘공 하듯이 정무적인 어떤 별정직으로서 갑작스럽게 이제 공무원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어공이라고 어쩌다 공무원 또 자신처럼 그냥 구급에서 시작이 돼서 계속 공무원을 하는 늘공이라고 하는데 자신같이 그냥 공무원으로서 시작을 해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을 덮어 씌우는 그런 부분에서 측근 관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 유서가 직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금 파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장현주 변호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이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유서도 진술서의 한 일종입니다. 진술서라는 것은 결국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고 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신 분이 재판에 직접 나오셔서 이건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라고 한다는 성립의 진정성을 인정해줘야 그래야 진술서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서의 경우에는 작성하신 분께서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재판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특신 상황 하에 이 유서가 쓰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준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서가 한 6쪽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고인들의 그 유족들께서는 그 공개를 거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서의 내용 중에 일부분들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전체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6쪽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증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재판부에서 특신 상황을 인정해서 증거 능력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증명력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문 갔던 이재명 대표 모습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볼까요? 서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고인이 검찰 수사 관련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일을 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유능한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지수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극심했던 민주당 내 내홍, 지금은 조금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 사안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 또 본격적으로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이번에 전직 비서실장이 숨진 이후에 이 내용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았던 민주당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이 5월부터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죠.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공감대에 이재명 책임론이 점점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허지은 변호사. 그럼 친명계에서는 좀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본질과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 당 내외적으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위기의 본질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당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위기의 본질이 결국에는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 강압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친명계 대표적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강압 수사가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비판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지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식으로 정쟁 분위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네.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이 됐고
또 측근이 사망을 했고 당내에서는 사퇴론이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직전까지 지금 가장 가까웠다는 지금 그 옛 비서실장의 죽음 이전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비명계에서도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보다는 좀 연착륙시키자, 뭐 올 연말까지 상황을 보자.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전향적으로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제안을 해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급변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비서실장의 이런 극단적 선택 이후에. 그래서 이 돌아가는 지금 흐름들, 당내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금 고민이 있을 텐데 제가 약간 좀 조언을 드린다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에 끌려다니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다른 이슈를 갖고 와도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 질문 보세요. 민생 행보를 하는데 민생에 대해 묻지 않고 사실 그 다음 문제 비명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계속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들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회피만 하면 질문은 끊임없이 오고 이슈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계속 비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장혜주 변호사님, 지금 이종구 실장이 정면 승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될 시기 언제라고 보세요? 사실 당내에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님들과의 스킨십을 좀 늘려가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런 소통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연속으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지금 좀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도부에서 특히 이제 야당 대표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지금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침묵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인선이라든지 인사 개편을 통해 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과연 인사 개편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위기이냐라는 회의론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정면 돌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사 개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인사 개편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속히 결단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이 부분이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 갈등들이 계속되면 지도부에게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아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이라는 것이 뭐 비명계 일각에서 나오는 뭐 사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당직 인사의 어떤 전면적인 개편과 같은 나름대로의 큰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조금 이르면 이를수록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약간일까요? 많이일까요? 어쨌든 좀 신경 쓰일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